안녕하세요. 오늘은 근관치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전기치수 반응 검사예요. 전기치수 반응 검사는 이제 치아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 치아가 살아있는지 이 생활력을 판단하는 검사인데요. 보통 전기치수 반응 검사의 적응증을 보시면 외상으로 치수에 염증을 의심한다거나 이제 치아 파절이라던가 치아 변색이 있을 경우 혹은 치관 수복물에 의한 치수 의심, 생활 치수 예후 판단, 치수형 감별 진단 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아 우식이라던가 아니면 연조직 질환 등 외과적이라던가 아니면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서는 산정이 따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외워서 전기치수 반응 검사의 적응증으로 맞는 것은 하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5번 오답으로 우식증이라던가 뭐 치주 질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 같이 한 번 더 외워주시고요. 전기치수 반응 검사는 1구강당으로 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더라도 1회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구강당 산정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주시는데 전기치수 반응 검사, 치음판 절제술, 그리고 치주 처치 혹은 수술 처치가 있어요. 딱 여기 5번으로 해가지고 오답 나오기 좋겠죠. 이렇게 구강당 산정 기준 4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수 절단인데요. 이 치수 절단은 근관치료인데 일치당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죠. 이 일치당으로 산정하고 있는 거에 한 번 더 봐주셔야 되는데 근관치료는 보통 근관당으로 해서 산정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일치당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산정 기준을 조금 더 외워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 여기 치수관 개방에서 치수만 절단하고 치근부만 이제 약재를 고정하는 건데 어떤 경우 쓸까요? 밑에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던가 혹은 하기 어려울 경우 이럴 경우에 많이 치수 절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의 경우 이제 보통 치수 절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치근 만곡이라던가 근단 폐쇄 등 이런 경우 조금 신경치료가 어려울 경우에 치수 절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FC 같은 약재로 해서 고정을 해놓는데 이거를 한 2, 3회 정도에서 교체를 해주거든요. 이럴 경우 치수 절단을 2회, 3회 넣어주냐? 아니라 이런 교체의 경우는 보통 처치로 해서 산정을 해요. 우리 보통 처치 배웠죠? 보통 처치 FC 체인지. 이럴 경우 FC 체인지 할 때 보통 처치로 산정하는데 보통 처치는 경조직 처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아에 뭔가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긴 애매해. 그러니까 뭐 하다만 처치라던가 아니면 하기 전에 아니면 하고 나서 뭔가 중간에 하는 행위들 이런 걸 했을 때 보통 처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여기만 제거하고 밑에 신경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 염증이 달려있어. 이 염증이 달려있다라는 거 자체가 치수 절단을 할 수 있는 예일까요? 아니겠죠. 이 염증을 당연히 빼줘야겠죠. 배농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단에 염증이 있다. 만성근단 치주염 같은 재신경 상병명 재신경 치료의 상병명은 여기에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 절단에 뭐 옳지 않은 상병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근당 치주염은 재신경 치료의 상병명이라는 거. 보통 요게 보기로 많이 나와서 요거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유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마취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꼭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FC 체인지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보통 처치로 삭감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일날 여기 치수 절단하고 위에 충전했어. 위에 충전할 경우 100대 100으로 해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응급근가 처치인데요. 응급근가 처치도 보니까 뭐죠? 일치당으로 산정하죠. 지금 치수 절단과 응급근가 처치는 일치당으로 산정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응급근가 처치 같은 경우는 극심한 통증 호소라는 급성상병과 치수관 개방이라는 행위가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응급근가 처치는 CC 자체가 어젯밤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라는 CC라던가 혹은 갑자기 너무 아파요 라는 CC가 오고 같이 그날 치수관 개방만 한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 응급근간 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어놨어. 여기에 가스가 막 차면서 얘가 막 폭발하려고 빵빵빵빵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신경내가 압력으로 인해 빵빵해진 거야. 그래서 압력 때문에 아파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각만 개방해서 머리 부분만 개방해서 여기로 가스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를 빼주는 행위를 응급근간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배농도 하고 하면서 얘를 조금 더 빼기 위해서 여기다 코튼, 이제 조금 구멍이 뚫려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가스가 빠질 수 있는 코튼만 넣은 채 치수광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처치가 이제 응급근간 처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치수광 개방만 하는 경우 뭐 있을까요? 우리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 그날 발수하는 날인데 환자도 너무 많고 저거서 오늘 치수광 개방만 하고서 보냈어. 액션 해야 되니까 치수광 개방했어. 이런 경우 뭐죠? 우리 신경치료를 하다 말았죠. 뭐 하다 만 경우 보통 처치로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치수관 개방만 했는데 어떤 건 보통 처치고 어떤 건 응급근간 처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응급근간 처치는 말 그대로 급성상병명도 같이 있어야 돼요. 급성상병명인 건 CC 자체가 어젯밤 아파서 한숨도 못 잤다라는 급성 이런 급성 증상이 있어야 되고 오프닝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날 내가 치수관 개방하고 여기 발수까지 했어. 그건 뭐죠? 그냥 신경치료 발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수관 개방만 해서 가스를 빼는 행위를만 했다. 그럴 경우 응급근간 처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는 K04.4 치수 기원의 급성 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 요 상병명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상병명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K04.4 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 문제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병명이랑 같이 외워주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급성 목적 없애려고 시수관 개방만을 하는 경우고 발수와 동시에 하는 경우 뭐죠? 당연히 그냥 발수죠. 응급근간 처치가 아니에요. 발수예요. 그리고 극심한 통증 호소, 급성 상태인 경우 시행하며 그냥 얘네를 비교를 해야 된다. 뒤에서 한 번 더 비교하는 거 나오거든요. 보통 처치, 응급근간 처치, 치수절단 그 비용이 다르죠 지금. 치수절단 같은 경우 아까 뭐였어요? 우리 치수관 개방해서 여기 머리 부분만 신경치료를 하는 거죠. 치수관 부분에서 치수만 제거하고 얘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응급근간 처치는 급성상병일 때 플러스 치수관 개방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CC가 뭐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갑자기 너무 아파요 라는 급성상병일 때. 그래서 가스 빼려고 이렇게 머리만 오프닝 해주는 거다. 치수관 개방. 가스 빼는 작업이다. 그럴 때가 응급근간 처치이고 우리 신경치료를 하다 만 경우 발수하다 말았어. 그래서 오프닝만 하다 말았어 그날. 그럴 경우 하다만 거 보통 처치라고 했죠. 보통 처치로 해서 산정을 한다.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비교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날은 그냥 치수관 개방만 했다. 이럴 경우는 그냥 보통 처치로 해서 산정을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 응급근간 처치 같은 경우는 K04.4로 해서 치수 기원의 급성 근단 치주염 요 상병명 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봤고요. 이제 근관 치료 중에 발수예요. 발수 보니까 어떻죠? 근관당으로 산정하고 있었죠. 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근관 치료 하려고 내부에 있는 이제 신경들을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신경들을 다 뽑아내는 건데 얘는 바브드 브로치예요. 바브드 브로치로 해가지고 신경을 빼내는데 이렇게 한 번에 뽑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어린아이들 이제 있고 조금 보통은 쉽게 뽑히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번에 해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수는 이제 신경치료는 요 신경들을 다 제거하고
근데 확실하게 제거가 안 되니까 여러 번 확대를 하면서 이제 모양도 만들고 여기를 다듬고 세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한 번 더 봐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브드 브러치예요. 바브드 브러치는 재료대로 해서 선정이 가능해요. 우리 신경치료할 때 세 가지가 이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바브드 브러치, 그 다음에 근관장 측정 검사, 혹은 그리고 여기가 파일, 혹은 나이타이 파일 선정 가능해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정 가능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세 가지가 근관 치료할 때 재료대로 해서 선정이 가능하다 기억을 해주시는데, 발수하는 날은 우리 신경 뽑는 바브드 브로치 선정 가능하거나, 그런데 이 발수하는 날은 발수를 완료하는 날 1회 한해서 선정 가능하거든요. 이제 근관치료도 횟수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횟수들 또한 외워주셔야 돼요. 발수는 1회만 선정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근관당으로 선정한다는 거, 그리고 바브드 브로치 재료대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강 내 수염술과 동시 시행한 경우 100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염증 있어서 구강 내 수염술 절개하고 이제 염증 제거했어. 그럴 경우 이제 신경치료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제 뭔가 동일한 하면서 한다라고 해서 100대 50 정도를 선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구강 내 수염술은 웬만한 것 만나면 다 100대 5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산정 기준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강 내 수염술은 100대 50으로 해서 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근관장 측정하는 날 보통 여기다가 파일 꽂아놔서 이제 피 찍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엑스레이 촬영 목적 배웠어요. 동시. 그러니까 동시 목적 뭐죠? 각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각도를 달리하여 찍었다라고 하면 동시 몇 매 이렇게 가능을 했고,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이제 목적이 다를 경우는 따로따로 각각 2매가 촬영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관장 측정 검사 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목적 비포 애프터이기 때문에 100% 선정이 가능하다예요. 근관 아동 형성인데 얘도 근관당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죠. 근관 아동 형성은 이렇게 이제 캐날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이게끔 삭제를 한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선정이 불가하고요. 우리 발수한 날, 요 신경 뽑아낸 날, 여기 오프닝 하면서 같이 요거랑 2개가 같이 단독으로 선정 불가하고 발수 당일 함께 1회 선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관장 측정 검사인데요. 아까 우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료대라고 했죠. 근관장 측정 검사는 그런데 재료가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의료 장비 신고 후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근관장 측정을 함으로써 길이, 천공을 막을 수 있고 깨끗하게 여기 끝까지 해가지고 신경을 다 제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파일도 크기를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거로 해가면서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쓰고 있는 게 이 레시프록인데, 이거는 투인원 기능이 있는 아이예요. 이제 여기로 해서 띠띠띠띠 해서 길이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여기다 나이테일 연결해서 하면은 확대까지 가능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근관 길이를 재고 나면은 근관 길이를 기록해 두거든요. 기록을 해두고, 얘 같은 경우는 발수, 확대, 세척, 근관 충전 모든 치료 과정 중에 1회에 하나여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치의 경우도 선정이 가능하지만 일률적인 건 안 된다. 그리고 재료 장비 신고되어 있어야 된다. 근관악대예요. 근관악대 같은 경우는 아까 발수하고 나서 여기 미세하게 잔가지들이 막 있어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충전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넓혀가면서 성형으로 예쁘게 확대한 걸 자리 잡는 거, 요거를 확대와 성형이라고 해요. 얘도 근관당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근관당 측정이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저희는 여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나이타이 혹은 OR 파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대로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쪽만 1에 인정된다예요. 파일은 근관당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지만 나이타이는 치아당으로 해서 선정하거든요.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꼭 외워주세요. 하지만 나이타이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당 이거 한 번만 인정이 되더라도 이 나이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타이를 넣고 파일은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면 되는데 파일은 근관당인 거, 나이타이는 치아당인 거. 하지만 나이타이가 비싼 12,000원이기 때문에 나이타이를 넣는 게 유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확대 같은 경우는 횟수를 2회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2회에서 한정을 하고 있고 나이타이 같은 경우도 일치당으로 하지만 1회만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도 확대를 할 수 있긴 한데 감염된 근관인 경우나 연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요럴 때 우리 보통 유치는 뭐 한다 그랬죠? 치수 절단한다고 했죠. 치수 절단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 이거 신경치료 해야 돼. 근관 확대도 해야 돼.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근관 성형도 유치는 산정이 불가하지만 원칙적으로 연구치가 선척적으로 결손이라던가 연구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진짜 나 이거 고쳐 써야 돼 이럴 경우 성형까지 인정을 한다. 얘도 근건당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얘도 확대와 함께 선정을 해요. 단독 청구가 불가하다. 우리 아까 단독 청구 불가한 거 뭐 있었죠? 근간화동 형성 있었죠. 발수와 함께 근간화동 형성. 우리 신경 뽑을 때 근간화동 할 때 신경 뽑을 건데 여기다가 잘 보이게끔 아까 근간화동 형성하는 거 그거 두 개가 같이 된다. 단독으로 근간화동 형성 안 된다. 얘네 1회만 청구 가능하다. 근데 근간 확대는 2회 청구 가능합니다. 2회 청구 가능한데 근간 성형 같은 경우는 1회만 청구 가능해요. 확대랑 같이 와야지 1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확대한 다음에 뭐 하죠? 성형한 다음에 세척하죠. 안에 내부에 이제 염증이라던가 이런 걸 세척을 하는데 여기 배농 또는 첨약 등이 있어요. 첨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비타팩스 있거든요. 너무 예후가 안 좋아서 일단 넣어보고 예후를 지켜볼 때 이럴 때 비타팩스 넣는 것 또한 근관 세척으로 해서 선정을 해요. 근관 세척도 근관당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뭐 비타팩스 제거하는 것도 근관 세척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근관 세척은 몇 회까지 가능하냐? 통상적으로는 5회 가능해요. 5회 가능한데 이제 염증이 보통 우리가 근관 세척 오래 하는 경우는 여기 밑에 염증 달려 있어 염증 배농할 때 보통 재신경 치료한다던가 염증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한다던가 할 경우는 내역 설명을 달면은 5회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보통은 5회까지 가능하나 내역 설명 달면은 더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근간 세척할 때도 구강내 수염술이랑 같이 하면 100대 50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강내 수염술은 100대 만나면 100대 5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가 염증이 여기 있어서 근관 세척으로 염증을 뺄 수 있어. 그럴 경우 구강내 수염술 산정이 안 돼요. 왜냐? 우리 구강내 수염술 상병명 뭐였죠? 동이 없는 이에요. 동이 없다라는 거는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건데 우리 근관 세척할 때 여기 나오는 구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얘는 근관 세척으로 해서 너 이거 소독 배농하면 되는 거잖아 해서 근관 세척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강내 수염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라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근관 세척은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같이 올 수 없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발수랑 근관 충전은 근관 세척과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가지는 이제 차트 보고 이제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발수랑 근관 충전이 나오는 날은 근관 세척은 청구가 불가하다라는 거 요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별표 칠 거고요. 근관 충전이에요. 근관 충전은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했는데 여기를 이제 세균이 감염되지 않게 밀폐시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시키는 행위를 근관 충전이라고 해요. 얘도 1근관당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근관 충전에는 단순 근관 충전과 가압 근관 충전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단순 근간 충전 또한 1근간당인데 요거는 보통 유치에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유치도 나 이거 조금 더 오래 쓰고 잘 써야 돼 하면은 가압 근간 충전으로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영구치의 싱글콘 테크닉 유치 근간 충전 또는 치근단 미완성 치아의 치근첨 형성술 경우 산정한다. 그냥 보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가압 근간 충전이에요. 얘 또한 근간당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압력을 열을 가하면서 밑으로 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 이런 건 수직 가압이라고 하고요. 측방 가압은 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넣는 방식을 측방 가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방식에 따라 가압 근간 충전은 수직 가압과 측방 가압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충전을 하고 나서 잘 충전됐는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제 우리 아까 배웠죠. 근간 세척이랑 근간 충전 같이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발수랑 근간 세척이 없는 근간 충전은 보통 처치로 심사 조정된다. 이 얘기는 너 신경도 제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충전을 한다고? 이런 뜻인데, 보통 그런 경우가 어쩔 때 있죠? 다른 치과에서 하고 왔을 때. 그럴 경우는 이렇게 내역 설명을 달아주면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하고 왔을 땐 타 치과에서 신경치료 중 내원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을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근간 충전하고 나서 그 위에 충전할 수 있죠. 그 날도 똑같이 100대 100으로 해서 선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간 충전할 때 조금 더 좋은 재료인 MTA로 해서 충전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얘를 인정은 해요. 하지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얘를 비급여로 하고 이제 다른 충전이라던가 이런 행위들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요거 고가라서 MTA는 비급여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일 발수 근충인데, 당일 발수 근충은 말 그대로 당일날 발수랑 근간 충전까지 끝낸 거예요. 얘 또한 1근간당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당일 발수 근충은 당일날 모든 걸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간화동 형성, 발수, 근간당 측정 검사, 근간 확대, 근간 성형, 근간 세척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우리 근간 치료할 때 우리 산정 가능한 재료들 뭐 있었죠? 처음 발수할 때 바브드 브로치,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하면서 근간장 측정 검사. 또 뭐 있었죠? 확대하면서 나이타이 혹은 파일 있었죠. 그런데 우리 근간장 측정 검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바브드 브로치랑 파일 혹은 나이타임만 추가 청구 가능하다. 별도 산정 가능하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당일 발수 근충은 바브드 브로치와 나이타이 혹은 파일 요 두 가지만. 얘도 똑같이 나이타이 OR이에요. 나이타이는 일치당이고 파일은 근간당이라고 설명드렸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요것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추가 별도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유치와 영구치 이제 근간당을 청구한다 해주시고,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인데 얘도 근간당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죠. 우리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 앞 시간에도 배웠는데 어떤 내용 있었죠? 근간 내 기존 충전물은 뭐예요? 재신경치료죠. 재신경치료 하는 경우 우리 보철물 올라가고 안에 신경치료 되어 있고 하는 경우죠. 근데 그때 배웠던 건 여기 메탈 포스트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 수복물 제거 100, 그죠? 수복물 제거는 뭐였죠? 일치당 선정이었죠. 그 다음에 메탈 포스트, 메탈 포스트 제거. 금속재 포스트 제거인가? 메탈 포스트 제거할 때 얘도 100이죠. 하지만 얘도 뿌리를 근간당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근간당 산정이었어요. 그리고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 뭐였죠? 얘는 50%예요. 100대 50 산정한다. 근데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도 근간당이다
요거 앞 시간에 배웠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보철문만 있고 보철문 수복물이고 재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다. 그러면 수복물 제거 100, 근관내 기존 충전물 100. 이거 50 아니다. 100대 100으로 해서 산정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뀌었어요. 일단 예전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이었는데 지금은 기존 수복물 제거와 이제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100대 100으로 해서 각각 산정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관내 기존 충전물 같은 경우는 이미 신경을 다 뽑아낸 발수를 다 했죠. 발수 다 하고 나서 확대라던가 기존 충전물 제거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발수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확대나 세척부터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는 이해해 주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재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라던가 날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오던가 30일 이후에 오던가 다 상관없이 100%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충전물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신경치료하고 재료대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인 경우는 재진이겠죠. 30일 이후인 경우는 초진으로 해서 산정한다. 요 두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100대 100이구나. 요거 유일하게 100 써있는 거 이거거든요. 요것도 표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그림 보고 할게요. 지금 신경치료에 염증이 생긴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신경치료 못하고 이렇게 치수관 개방만 했어. 오프닝만 했어. 발수 안 하고. 그런 경우 어떤 거 산정한다 그랬죠? 보통 처치 산정한다고 했어요. 보통 처치 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약제만 깔아서 치수관 개방하고 약제만 FC 고정시켜서 지켜본다. 여기에 산다. 그런 경우 어떤 거 있었죠? 치수 절단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압력이 차서 치수관 개방만 해서 지켜본다. 그리고 응급으로 갑자기 어젯밤부터 아팠어요. 갑자기 아파요. 어젯밤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렇게 급성인 CC와 함께 가스를 제거하는 행위를 한다. 치수관 개방해서. 그런 경우는 응급 근간 처치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보다 일치당으로 해서 산정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을 제거하죠. 신경을 제거하죠. 이거를 발수라고 하는데 여기 근간와동 형성과 함께 발수가 산정 가능한데 1회만 발수가 산정 가능하다. 근데 이 발수할 때 쓰는 파일 같은 거를 바브도 브로치가 추가적으로 별도 산정이 가능하구나 기억을 해주시고, 얘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려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겠죠. 그럴 때 루트-GX라는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가 가능하다. 근관장 측정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을 하더라도 한 번만 가능하고 장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근관장 측정할 때 파일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해가면서 가겠죠. 작은 거부터 이제 큰 거로 해가면서 파일을 할 건데, 이럴 때 확대 혹은 성형을 하는데, 확대는 2회, 성형은 1회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확대하는 날 쓰는 파일도 추가적으로 청구가 이제 재료대 선정 가능하다고 했죠. 파일 OR이에요. 여기는 파일 혹은 나이타이인데, 이 나이타이 같은 경우는 일치당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일치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파일 같은 경우는 1근관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1근관당으로 산정을 하는데, 나이타이 같은 경우 1회 일치당으로 하는데 얘가 12,000원, 이미 고가이기 때문에 얘를 산정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근관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밀폐를 시키는 건데, 단순 근관 충전이랑 가학 근관 충전이 있다. 충전 방식에 따라 위에서 누르는 수직가압과 옆으로 끼워 누르는 측방가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조금 더 좋은 재료 MTA로 충전을 하면 얘는 고가이기 때문에 비급여이다. 그리고 여기에 충전까지 하면은
근간 100대 100으로 해서 충전 근간 충전 100, 그 다음에 위에 충전 100 해서 선정 가능하고, 이 산정하고 나서 머리 근까지 이제 머리에 치관까지 씌웠죠. 근데 얘가 염증이 생겼다거나 재신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아프대 재신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신경은 기간 상관없이 100대 100으로 해서 기존 충전물 제거 100, 그 다음에 행위료 100, 재료 100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30일 이내이면 재진, 30일 이후면 초진으로 해서 받는다라는 것도 기억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은 표로 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요거는 꼭 캡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다시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우리 보통처치, 시수절단, 응급근가처치 아까부터 계속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치아당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보통처치 같은 경우는 치수절단하고 FC 체인지 할 때 보통 2, 3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치수절단과 응급근간처치는 딱 1회만 산정이 가능해요. 재산정은 안 되고, 응급근간처치 해가지고 그날 가스 뺐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치료 들어간다라던가 뭔가 안 됐다면 그때 보통처치를 하고 산정이 하겠죠. 우리 응급근간처치 같은 경우는 급성 증상과 치수관 개방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처치가 치수 절단 후 이제 FC 체인지 같은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을 하고, 치수 절단은 근단에 병소가 있다라는 상병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근단 치주염이라는 재신경 치료 상병명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재료된 따로 여기서는 상정 가능한 게 없어요. 그리고 러버댐, 우리 보통 처치할 때는 러버댐이 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응급근간 처치일 때 러버댐이 산정 안 됩니다. 러버댐이 산정 가능한 경우는 치수 절단과 나머지 신경치료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요게 문제로 해서 보기가 응급근간 처치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산정 가능한 항목이다. 러버댐은 산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거든요. 응급근간 처치는 러버댐 산정이 안 됩니다. 치수 절단은 되는데 응급근간 처치는 러버댐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근간치료, 이제 신경치료할 때 발수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근간당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죠. 발수는 몇 회? 딱 1회만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간와동 형성과 같이, 근간와동 형성은 이제 단독으로 안 되고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발수는 근간 세척과 올 수 없는 항목이죠. 발수랑 근간 충전, 얘는 세척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확대 같은 경우는 2회 가능하다고 했죠. 2회이고 성형 같은 경우는 확대와 함께 1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발수하는 날 이거 신경 뽑는 재료 뭐 있었죠? 바브조브로치 재료대 산정 가능했죠. 그리고 확대하는 날 파일, 얘는 근관당, 나이테이는 치아당으로 해서 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산정 가능하다는 거 1회. 그리고 근간세척 같은 경우는 통상 5회 가는데 내역 설명 달명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근간장 측정 검사 확대, 발수, 성형 이런 거 다 할 때 한 번만, 여러 번 하더라도 한 번만 청구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간장 측정 검사는 장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치근단을 찍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단순 근간 충전은 보통 가압 근간 충전은 보통 이제 유치도 가압 근간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면 가능하다고 했죠. 조금 오래 써야 된다라던가 이런 경우.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는 1회만 산정이 가능하고요. 우리 가압 근간 충전할 때 MTA 비급여로 해서 측정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당일 발수 근처,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당일날 모든 걸 끝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 포함되어 있어서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관장 측정 검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대로 추가적으로 가능한 거는 바브더브로치 혹은 나이타이 파일 혹은 파일이었어요. 요거 여기 중에서 여기엔 근관장 측정 검사도 같이 되는데 얘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 두 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이타이 파일 한 번 더 볼게요. 나이타이 파일 같은 경우는 치아당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그것도 1회만. 얘는 12,000원 정도 한다. 그래서 근간 확대할 때 우리가 산정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
이번에 문제 풀 건데요. 근간와동 형상은 반드시 발수와 함께 1에 산정 가능하다. 맞죠? 발수 우리 신경 뽑을 때 여기 신경 위치 보기끔 여기 와동 형성하는 게 근간와동 형성이죠. 근간 세척과 함께 동시 산정 불가한 근간 치료는 발수와 근간 성형, 근간 충전이다. 맞나요? 아니죠. 발수와 근간 충전이죠. 근간 성형은 아니었어요. 근간 세척은 발수와 근간 충전과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발수 군충 시 근간장 측정 검사와 파일은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 맞나요? 아니죠. 당일 발수 군충하는 날은 근간장 측정 검사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혹은 나이타이 5알이었어요. 이거 계속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나이타이 그리고 바브도 브로치 발수하는 날 요거 두 가지 가능하다. 그리고 재근관 치료를 위해 크라운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 근관 내 기존물 제거 시 높은 스카 100, 낮은 스카 50, 낮은 스카 50으로 산정한다. 이거 맞나요? 요거 주의 있게 한 번 더 봐주셔야 되세요. 조금 바뀐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답은 금속재 위에 머리 부분 100, 크라운 제거, 금속재 포스트 제거 100, 근간 내 기준 충전물 제거 5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수복물 제거보다 치아당으로 산정한다. 그 포스트 제거는 뭐다? 근간당. 근간 내 기준 충전물 제거도 근간당으로 해서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거랑 중요하게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메탈 포스트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크라운 제거, 수복물 제거 100, 그 다음에 충전물 근간 내 충전물 제거 100으로 해서 산정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번에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 보기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근간 확대와 근간장 측정 검사는 치료 기간 중 각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맞나요? 근간 확대는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근간장 측정 검사는 여러 회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응급 근간 처치와 발수 동시 시행 시 발수만 산정 가능하다. 맞나요? 맞죠? 우리 응급 근간 처치는 우리 욕구 조건이 뭐였죠? 급성 성병. 어젯밤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갑자기 아파요라는 급성과 플러스 치수관 개방만이에요. 가스를 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응급 근간 처치라고 했죠. 근데 그날 신경이랑 다 발수하고 했어. 그럴 경우는 그냥 발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치아당으로 산정한다?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근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관당으로 산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치아당으로 산정하는 거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죠? 보통 처치, 응급 근간 처치, 치수 절단.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당일 동일 부위 근간 치료와 치주 치료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요건 배우진 않았죠. 하지만 근간 치료는 별개, 치주 치료 별개라고 생각해서 각각 100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랑 비슷하게 조금 그때 기억해둬야 될 게 뭐였죠? 구강내 소염술이 있었어요. 근데 구강내 소염술은 웬만한 건 뭐다? 만나면 100대 50으로 산정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치의 근간 치료 시 치수 절단만 산정 가능하다? 맞나요? 아니죠. 정말 유치를 오래 써야 되고 후속치가 없다라던가 뭔가 이유가 있으면 내역 설명 달고 확대 가능하죠. 그리고 성형도 이제 후속치가 없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근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번에 외과 치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